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시의회 의원들이 4년간의 임기 절반을 지나 반환점에 다다랐습니다. 시의회는 어제 19일간의 일정으로 1차 정례회를 개회했는데요. 이번 회기 중에 후반기를 이끌어갈 원구성, 특히 의장 선거가 예정돼 있어 자칫 의원들 간 자리 싸움에 몰두하면서 주요 안건은 뒷전이 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7월 개원한 제8대 울산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가 될 제246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질 접수 안건은 모두 39건. 그러나 의원들의 관심사는 온통 후반기 원구성에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8대 후반기 원구성 일정을 보면 18일부터 21일까지 의장과 제1 부의장 5명의 상임위원장의 입후보자 등록 접수가 있습니다. 오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가 있습니다. 의장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됩니다. 전체 시의원 22명 중 20명이 포진한 국민의힘 소속위원회 선출엔 이론이 없습니다. 현재 의장 선거에는 부의장으로 3선인 강대길, 이성명 의원과 남구의 의장 출신인 이선의 안수일 의원 등 3명이 출마 의지를 보이며 지지표 확보전이 치열합니다. 본회의에서는 선거 전 과열을 우려해 현 의장의 당부도 있었습니다. 후반기 의장 및 의장단 선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반기처럼 원만하게 구성이 되어 시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혜를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반기 의장단이 막판 합의 추대로 큰 마찰 없이 순조롭게 원구성이 이루어졌던 점을 미뤄 당의 조율 등의 과정을 거쳐 일단락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체 22석 중 보궐선거 당선으로 의석수가 2석으로 늘어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자당의 배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한자 그대로 논의할 의자에 모일 의자입니다.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서 소수 야당의 일방적인 패싱이 아닌 협의를 통한 원만한 후반기 원구성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8기 전반기의 마지막 회기가 의원들의 자리 싸움으로 부실한 회기로 정리될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의회 제246회 제1차 정례회가 어제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습니다. 이번 1차 정례회는 8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함께 20일에는 예산결산특위, 이어 21일에는 울산시와 교육청의 2023년 결산안 등 모두 39건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본회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또 송근호 의원은 민선 8기 들어 이룬 20조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 성과가 양질의 일자리와 청년 인구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주군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 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영남알프스 케이블카가 지난 5일 낙동강 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서의 내용을 보면 케이블카 노선이 설계 과정에서 기존 2.48km에서 2.46km로 다소 줄어들었고 캐비는 보조 10대를 포함해 모두 60대가 운영됩니다. 울주군은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관련해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오는 8월 중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고 내년 1월 착공해 오는 2026년 6월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에코폴리스 울산선언 20주년을 맞아 태화강 국가정원 야외 공연장에서 미래비전 선포식을 갖고 9일까지 각종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선포식에서 울산시는 녹색산업도시와 생태문화도시, 안전건강도시와 회복탄력도시를 목표로 환경과 산업이 함께 상생하는 지속가능 녹색환경도시로 도약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울산시와 시민, 기업체는 20년 전인 지난 2004년 6월 9일 공해도시 오명을 벗고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를 담은 에코폴리스 울산선언을 선포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풍수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오부명 울산경찰청은 어제 침수로 인한 교통 불편 신고가 많은 복구 시내 잠수교와 쌍방 지하차도, 속심 2보 등을 방문해 침수 피해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 청장은 축적된 재해재난 112 신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상기후 발생 시 비상 대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울산공단의 원료와 제품을 실어 나르기 위해 1950년대부터 깔려있던 장생포선 철도는 이후 운송수단 변천에 따라 지난 2018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그 철도 부지는 7년 동안 방치돼 왔고 인근 공장들은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없어 죽은 땅이라고 불렀는데요.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면서 철도 폐지에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인근 공장들은 이 부지 사용이 가능하게 됐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라경훈 기자입니다. 1952년 개통된 울산 장생포선. 총 1.9km 길이의 철도로 울산공단 11개의 공장을 지납니다. 하지만 도로망 개선 등의 문제로 지난 2018년부터 운행이 중단돼 현재까지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운행이 중단됐지만 인근 공장들도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없게 되면서 죽은 땅이라고 불려온 장생포선. 그런데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해서 공장을 짓는다면 인근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짜투리 땅을 활용하고 할 수 있도록 많은 규제를 완화하여 주신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부지 활용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땅이기 때문에 저 공장 부지로 반드시 써야 되는 거니까 가장 빠른 속도로 하여튼 철도 부지에서 해제해서 이걸 공장 부지로 쓸 수 있게 좀 빨리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달 안으로 장생포선 노선의 폐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폐지가 확정되면 올해 안으로 울산시의 행정 절차를 거친 뒤 인근 9개의 기업이 2만 2천여 제곱미터의 부지를 공장과 주차장, 창고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공장 증축이 되니까 다들 자기 공장은 다 좁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넓게 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제일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업들 가운데 한국바스프는 이곳에 2천억 원을 투자해 새로운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체 2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 가운데 4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일부 부지는 울산시가 녹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노선 폐지가 확정되면 기업체별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라서 용도 폐지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부족한 용지 공급을 위해 올해 안으로 기업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장생포선 노선 폐지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울산. 노선 폐지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앞으로 기업의 생산 능력 확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남구청이 오는 8월부터 옥동 구 법원부지에 반다비 빙상장 건립 공사를 시작합니다. 남구청은 지난 5일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 관련 설계 용역 보고회를 갖고 설계 용역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비 142억 원을 포함해 총 350억 원이 투입되며 2027년 4월 개관 예정입니다. 건물은 지상 7층 규모로 빙상장과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울산 지역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한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6월 울산의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72.2로 전달보다 2.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울산과 다르게 전국의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83으로 전달 대비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지역 내 건설 중인 공동주택 사업장 8곳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감리 업무 수행 실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부실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감리자가 선정된 중구 우정동 한양립스 센트럴 등 8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점검에서는 우기 대비 안전시설 점검과 터파기 등 지하 시설물 등의 안전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늘 10일부터 28일까지 3주 동안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일제 점검 대상 지역은 울산시가 관할하는 공공시설 56곳으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 안내 표지 설치 여부와 임산부 자동차 표지 부착 여부, 실제 임산부 탑승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한편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임산부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울산자치경찰위원회가 2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광현 앵커의 이슈인 뉴스, 오늘은 김재웅 울산자치경찰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교통 문제라든지 생활 안전과 같은 경찰 업무를 지역 특성에 맞게 수행하는 제도, 이게 자치경찰제죠. 이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2기가 출범을 했고요.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고, 자, 2기를 맞았으니까 앞으로 어떤 과제를 풀어나갈 건지 제2기 울산자치경찰위원회 김재용 위원장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위원장님, 네, 대학에서 행정을 가르치셨고요. 또 시민감찰위원도 하셨고요. 적임자입니다. 취임 소감 어떠세요? 예, 뭐 개인적으로는 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 안전을 뭐 책임지는 그런 자리라서 예. 상당히 그 책임감도 느끼고요.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무겁지요. 예. 예, 예. 자, 울산경찰청 시민감찰위원을 4년 동안 하셔서 업무를 훤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자치경찰제 시행된 지 3년이 됐습니다만은 경찰이 있는데 자치경찰은 또 뭔가 저도 좀 헛갈립니다.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전에 하던 경찰 업무가 예. 업무가 이제 나누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원래 경찰 업무가 국가 경찰 업무, 수사 예. 업무, 그다음에 자치 경찰 업무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예. 우리 2021년 경찰법 개정 이전에는 예. 경찰에서 다 수행을 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자치 경찰 업무는 예. 이제 시도 광역 시도에서 이제 맡아서 하도록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예, 저도 이제 방송을 이렇게 여러 번 했지만 항상 이렇게 좀 헛갈린다는 말이죠. 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우리 자치경찰은 그것도 뭐 자치경찰도 사실은 우리 광역자치단체의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속으로.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예. 국가경찰은 예. 행안부 산하에 이제 경찰청이 있는데 국가 경찰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예. 산하의 경찰청과 예. 국수본의 국가수사본부라는 것이 이제 마련되어 있고요. 예, 그렇게 예. 운영을 하고. 감찰위원 하셨으니까 좀 객관적으로 지난 3년간의 울산의 자치경찰제를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그 1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항상 모든 제도가 처음 만들어지면은 예. 그게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정착시키는 게 힘들죠. 시동 거는데. 사실 1기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는 이제 저희들 뭐 2기에는 1기에서 못한 부분들, 예. 좀 더 시민한테 다가가는 부분들. 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찰 업무 전에 경찰 하던 업무가 자치 그 부분 중에서 자치 그 경찰 부분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 있는데 예. 그 경찰에서 담당하는 거 외에도 저희들이 또 좀 일을 좀 발굴해서 저희가 직접 또 이렇게 네. 시민들의 생활 안전과 관련된 부분 예. 뭐 이런 부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그런 예정이 예. 있습니다. 자, 이제 1기는 시동 거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을 것 같고요. 이제 2기 아닙니까? 앞으로 3년간 어떤 목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게 오늘 제가 듣고 싶은 얘기의 중심이에요. 예, 이제 뭐 2기 시작하면서 네. 제가 제일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이제 발로 뛰어서 예. 정말 시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시민 생활 안전에 뭐가 필요한지를 갖다 좀 우선 알아야 되겠고요. 좋습니다. 예. 거기에 또 필요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예. 정책들을 마련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뭐
이번 시장님 공약 사항도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약상 실현하는 내용 중에서 네. 여성 안심 순찰대라는 걸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울산의 뭐 퇴직 경찰관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라든지 또 뭐 시민들 이렇게 공모를 해서 예. 이분들이 한 하루에 밤에 한 3시간 정도씩 이렇게 순찰하는 그런 그 사업도 이제 시작을 하고 이걸 뭐 계속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스토킹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주 긴급한 상황이 경호도 할 수 있는 그런 민간 경호원 시스템도 좀 이렇게 좀 마련할 그런 계획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가정 폭력 같은 것들이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가정 폭력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사전에 좀 교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겠느냐. 그래서 상담소하고 좀 이렇게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 뭐 교정하는 그런 사업들도 좀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울산 지역의 좀 특색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 이런 부분들 좀 이 방범이나 순찰에 같이 참여하도록 외국인들도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역시 위원장님 참 촘촘하시네요. 자, 자치경찰이 열심히 일하면 시민들이 편안해집니다. 시민들이 좀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세요? 사실 뭐 지금까지 자치경찰이 뭐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뭐 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시민들께서 좀 이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 사실은 이제 참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거고요. 시민께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아이디어, 필요한 내용들, 사실 뭐가 필요하다는 걸 저희들한테 많이 알려주시는 그런 참여들이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격려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자치경찰. 그런 경찰을 기대해 봅니다. 교수님 기대하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재용 울산 자치경찰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구청이 시행하는 GIS 기반 CCTV 스마트 검색 서비스가 어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 행태 규제 개선 평가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스마트 검색 서비스는 GIS PC 화면에서 검색 장소와 시간의 범위를 설정한 뒤 실종자의 인상 차기와 이동수단 등의 조건을 지정하면 범위 내 조건에 맞는 인물이 검색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북구청은 이번 평가에서 서비스 시범 운영한 첫날 9분 만에 지적장애 실종 아동을 찾아 주민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산 남구청 공무원 69명이 위험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위험 근무수당 집행 실태 조사 결과 울산 남구에서 총 69명이 4,400만 원가량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구의 부당 수령 공무원 가운데 29명은 위험 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을 맡기면서 2,300여만 원 상당을 부당 수령했고 나머지 40명은 위험 업무로 보기 어려운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총 2천여만 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새벽 4시 10분쯤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3공장 내 산소 공장동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60명과 장비 25대 등을 동원해 50여 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